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이제 법률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공부하기 전에 용어 정의 중에서 출제 가능한 것,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6개가 있어요. 6개의 정비사업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은 6개가 있어요. 자, 6개가 있는데 여러분 밑줄 잘 끄셔야 됩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제일 먼저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지금도 밑줄 그셔야 되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해요.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입니다.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자, 극히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 달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딱 보면 달동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죠. 자, 주택 재개발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이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고, 여기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죠. 밀집된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된 지역에서 뭘 목적으로 하죠? 역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역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주택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요.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어디서 하냐면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칠 거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전부 목적이 뭐죠?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는 도시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틀려요.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틀려요.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끝에 개선이 목적이죠. 이 개선이 목적인데 이 개선은 좋게 고친다는 그런 국어적 의미가 아니고요. 철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공통점은 전부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이 공통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철거 방식으로 인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보전 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단독주택과
다시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죠. 자, 단독주택과 다시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택을 보존합니다. 그 주택의 주거환경을 보존합니다.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독주택과 다시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여러분 그 단독주택과 다시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보통 정비 기반 시설하고 주민 공동 시설이 부족하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공동 정비 정보 철거 방식이라면은 이제 우리 정비법상 최초로 이제 보존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을 해제가 되고 이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량 정비하는 방법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들어보셨죠? 뉴타운 사업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구역 뭐 4-5군데, 3-4군데, 그리고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 4-5군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정비하면은 그게 뉴타운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도 수도권의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성이 없는 곳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 규모를 줄여서 이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6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되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도로로 삥 둘러싸인 가로구역이에요. 이게 도로구, 이게 이제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가로구역이라 그러고, 이 도로로 사방이 둘러싸인 이 가로구역 단위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노후 불량주에 밀집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이것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특징 짓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소규모예요.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6개의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요. 진짜 이거 반복적으로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책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자체가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밑줄 그어드리는 것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나와 있죠. 토지등 소유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2개 하세요.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용어 정의에서 토지등 소유자 너무 중요해요. 이 토지등 소유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토지등 소유자가 나중에 정비 사업적의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를 재개발하거나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조합이 될 수 있고요. 조합이 돼야 재개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의 손님이 투자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피가 붙으니까.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되고,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정한, 정비법이 정한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정비 사업별 토지등 소유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자, 토지등 소유자를 하면 다음에 잘 말한다. 자, 양괄 1번 같이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밑줄 쭉 그으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넌 뒤에 땡땡이 하시고, 자, 이 경우에는 자, 정비구역 안 밑줄 거예요. 정비구역 안. 자,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자, 지금 밑줄 껐습니다. 토지 소유자 밑줄 것십시오.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소유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3번. 저 뒤에 지상권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하면 되죠. 다시 볼까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그리고 주택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죠. 이 네 가지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 정비 사업은 자,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1번 토지 소유자이거나 2번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3번 지상권자라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재개발 사업할 때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상권자가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원칙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구나.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2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죠. 네. 도로로 둘러싸인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이죠. 이렇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이 가로구역 안에 이 지정된 가로구역 안에 네, 똑같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그리고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그리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는 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부터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5개의 정비 사업을 빼면은 하나가 재건축이잖아. 그러니까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토지 등 소유자가 같아요. 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대신에 가로구역이 다를 뿐이죠.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죠. 재건축이죠. 자, 주택 재건축. 자, 주택 재건축은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일단 자료 봅니다. 여러분 자료 보시면은 양괄호 3번. 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1번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정비구역 안 밑줄 거예요. 정비구역 안 밑줄 거고 그 뒤에 줄 것입시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밑줄 거고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 거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책장 넘어갑니다. 2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밑줄 거예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손 떼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한 다음의 대통령 내의자는 자, 줄 것입니다.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 거예요.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부대 두 글자만 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뒤에 밑줄 것입시오.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밑줄 긋고 동그라미 4번. 그렇게 해서 자, 설명을 주택 재건축 사업은 자, 아까 개점 정의할 때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이죠. 그래서 도로와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해요. 이렇게. 그 동네는 반듯한 도로 기반 시설이 양호하죠. 여기에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자, 동이 101동, 102동, 103동 그렇게 해서 네, 동이 3개예요. 그럼 단지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이렇게 자, 공동주택 단지 안. 여기는 이제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비구역 안이 되죠. 정비구역 안 그렇게 돼요. 이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1번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아파트도 있고 정비구역 안에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에 공유 지분, 토지 공유 지분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단지 규모가 작으니까 동이 3개면 작죠. 그럼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인근의 빌라라든지 인근의 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을 해서 여기서도 재건축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라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잖아. 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네, 1번 첫 번째, 두 번째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 부대시설, 부대시설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복리시설, 복리시설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개를 다 외워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은 주택과 부속 토지 소유자, 부대시설과 부속 토지 소유자, 복리시설과 부속 토지 소유자에서 단어가 몇 개죠? 4개. 건축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소유자가 전부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6개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요.